어느 날 한 남자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음악도 없고 다이어리나 계획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17일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그가 무언가를 놓아버린 게 아닐까 걱정했고 멘토들은 세상에 뒤처질까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28일째 되는 날, 그는 아무런 연락도, 시도도, 프로젝트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몇 년 동안 꿈꿔왔던 3가지 기회가 그의 삶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마치 우연 같고 설명하기 어려우며 너무도 쉽게. 그러나 정말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은 이 27일 동안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래도록 자신을 가로막아온 주파수를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행동이 곧 가치라는 더 열심히 하면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는 정체성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주를 향해 공연을 하는 배우가 아니라 조용히 귀 기울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미묘하고 훨씬 더 강력한 것에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부분을 완전히 놓칩니다. 그래서 지쳐 무너지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수많은 전략과 단계를 밟아도 여전히 삶이 비어있고 충만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행동의 언어에 능숙하지만 우주는 오직 진동의 언어를 듣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것이 단순히 아무 주파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작동하는 신호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의 당신의 상태입니다. 명상도 선언도 기도도 하지 않을 때 그 순간에 우주는 가장 귀 기울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이를 코히어런스 초헤렌체 일관성이라 부릅니다. 몸은 송신기이고 생각은 전기적이며 심장은 자기적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 독특한 서명, 즉 끊임없이 발신되는 진동적 신분증이 됩니다. 우주가 듣는 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방법을 쓰고 있어도 무의식적으로 이건 안 돼 라는 신호를 흘려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정교하게 기록하면서도 실제로는 절박함의 주파수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삶을 시각화하면서도 신경계는 여전히 생존 모드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모순이 새로운 시간선을 무너뜨리는 장벽이 됩니다. 이것은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정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주가 실제로 듣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으며 단지 우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체현 엠보디먼트입니다. 침묵 속에 앉아있던 그 남자는 게으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조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삶을 억지로 이끌려는 소음 속에서 우리가 너무 자주 잊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일치, 알라인먼트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곳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귀환은 꾸밀 수 없습니다. 오직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주의 언어를 오해합니다. 단어 전략의식으로 그것을 설득하려 하지만 우주는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진동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내면의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지금 모든 외부적 노력을 멈춘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여전히 미래를 끌어당길 만큼 충분히 자석처럼 빛날까요? 이것이 우리가 이 영상에서 율랍을 풀어낼 보이지 않는 진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서 진동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더 이상 성취를 위해 연기하지 않고 더 이상 우주에 부탁하지 않으며 스스로 우주가 무시할 수 없는 상태로 서는 것. 이 여정을 마칠 즈음 당신은 더 이상
왜 내 삶에 이것이 오지 않을까 하고 추측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명확히 이해할 것이며 그것을 불협화음에서 교양곡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많은 이들이 진심으로 영적 실천을 하고도 시간선을 무너뜨리지 못하는지, 의도와 진동 사이의 불일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탐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 없이 그러나 감정적 정합성으로 재조율하는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이미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신이 생각한 것을 듣는 게 아닐 뿐입니다. 그 진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도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묘한 긴장이 느껴지는 순간, 겉으로는 정리되고 계획적이지만 시면에서 미묘한 저항이 일렁입니다. 바로 그때 우주는 당신의 말이나 계획이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내장된 감각적 신호를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해되거나 혹은 무너집니다. 대부분은 우주를 부모처럼 착각합니다. 노력 순종 규율을 보상하는 존재로 말입니다. 그러나 양자장은 부모가 아닙니다.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이며 일관성을 계산합니다.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신호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신경과학과 양자생물학에서는 이를 상태 의존적 부호화 (State Dependent Encoding라 부릅니다. 몸은 반복된 감정 주파수에 따라 기억과 기대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풍요를 그려도 무의식적으로 궁핍을 리허설하면 우주는 궁핍을 되비추게 됩니다. 벌이 아니라 거울처럼. 비유해봅시다. 430Hz로 울리고 있는 소리급소의 옆에 동일한 주파수로 조율된 다른 소리급소회가 있으면 손을 대지 않아도 함께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명 레소넌스입니다. 우주는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공명에 응답하는 장입니다. 당신의 의도 감정 체현이 일치할 때 당신은 강력한 송신탑이 되어 그 주파수에 맞는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 다가옵니다. 요청해서가 아니라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이 있습니다. 억지로 높은 진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것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애씀은 곧 저항이고 원함은 곧 부재이며 영이는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장은 즉시 그것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체 상태에 머뭅니다. 열심히 머리로는 높은 진동을 유지하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두려움, 분리감, 결핍의 주파수를 간직합니다. 그들의 말은 풍요를 말하지만 그들의 몸 주위에 형성된 전자기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제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매일 아침 다이어리에 나는 풍요롭다 라고 적으면서도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은지, 시계만 바라보며 언제쯤 증거가 나타날까 초조하지는 않은지, 바로 그 긴장이 진짜 신호입니다. 우주는 단어가 아니라 감정을 듣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자기장처럼 강력하게 퍼져나갑니다. 조 디스펜자의 말처럼 고양된 감정과 명확한 의도의 결합이 창조의 공식이지만 대부분은 의도만 연습하고 감정 리허설을 건너뜁니다. 마치 올바른 번호를 눌러놓고 엉뚱한 전화기에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주가 듣는 언어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 시제는 없습니다. 언제나 현재 시제일 뿐입니다. 될 것이다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낸다면 그것은 아직 아니다 라는 진동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우주는 완벽하게 순응합니다. 당신이 늘 가고 있는 중이라면 결코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행동하는 자에서 송신하는 자로 옮겨가는 것.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송출하는 것. 마치 인척하지 말고 이미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당신이 더 이상 수많은 도구가 필요 없는 상태에 이를 때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력한 창조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행동보다 주파수가 더 크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호가 일치할 때 시간선은 무너지고 우주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정체성,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당신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는 당신이 누구라고 믿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간구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암호가 언제나 우주의 첫 번째 수신 코드라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은 원하는 것을 선언하고 상상하며 비주얼 보드를 붙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밑바탕에는 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자리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정체성의 주파수에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상상하기 전에 어떤 나를 전제로 삼고 있습니까? 아직 부족한 자, 더 증명해야 할 자, 아니면 이미 충분한 자,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내리는 이 판단이 곧 신호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진동적 정체성입니다. 테크닉보다 선언보다 강력한 힘. 왜냐하면 주파수는 생각이 아니라 존재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촛불을 켜고 45분간 명상하며 나는 풍요롭다를 배철 8번 반복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당신의 몸속 어딘가에 여전히 거절당한 기억, 사랑받기 위해 애써야 했던 기억, 드러날 때마다 불안했던 기억이 남아있다면 신호는 긴장과 수축으로 코딩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노력해야만 얻는 자라는 정체성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주는 무엇을 들을까요? 말이 아니라 몸이 전하는 주파수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순될 때 신호는 잡음이 됩니다. 시간선은 흐려지고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양자적 관점에서 보면 정체성은 심리적 개념을 넘어 진동적 패턴입니다. 생각 하나하나가 감정과 결합할 때 뇌와 신경계의 회로가 형성됩니다. 반복될수록 그 회로는 굳어지고 몸은 익숙한 상태를 자동으로 재생합니다. 조 디스펜자가 말한 익숙한 과거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새롭게 창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몸은 과거의 신호를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정체성이 미래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머릿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몸짓, 호흡, 눈빛, 심지어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반사적으로 움츠러드는 근육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몸은 당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자신을 반복해서 송출할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왜 많은 고진동 실천이 한순간 힘을 잃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래된 정체성에서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낡은 운영체제를 가진 기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명령은 들어가지만 시스템이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미묘한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자신이 다시 옛자아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찰나. 의심이 고개를 들고 조급해지고 사인을 찾으려 두리번거리는 바로 그때. 대부분은 이 변화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너무 미세하기 때문입니다. 한숨 작은 움츠림 말끝에 주저. 이 작은 신호들이 곧 당신이 다시 오래된 정체성으로 회귀했다는 단서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정확히 그것을 반영합니다. 새로운 시간선은 낡은 자에 붙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일관성을 지키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주는 언제나 코히어런스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낡은 신호와 충돌하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을 바꾸는 길은 억지로 새로운 믿음을 주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체현함으로써
그것이 더 이상 연기가 아닌 자연이 될 때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진동적 리허설입니다. 연습이 결국 몸에 밴 모국어가 되듯 반복이 새로운 정체성을 몸에 새깁니다.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잠시 앉아 고요를 느껴보세요. 무언가를 끌어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관찰하기 위해. 쫓지 않는 나 이미 충분한 나, 그 버전을 느껴봅니다. 숨결로 그와 함께합니다. 걸음을 그와 함께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 이미 그 존재라면 지금 당장 하지 않을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덜 하십시오. 새로운 정체성은 의상이 아닙니다.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파수입니다. 생각, 감정, 행동이 그 주파수와 일치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증거를 찾지 않습니다. 당신이 곧 증거가 됩니다. 더 이상 사인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사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을 탐구할 차례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존재만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단 90초.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의 신호를 맑게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히어런스 펄스라 부릅니다. 이 연습은 정체성의 신호를 다시 맞추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주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일관된 존재가 되면 우주는 반드시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아주 미묘하고 눈에 띄지 않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선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 이미 가능한 것을 허용하는 것. 그때 양자장은 이미 당신의 신호를 듣고 있고 변화는 시작됩니다. 몇 시간도 대단한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에 맑고 정직하며 감정적으로 정합된 송출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히어런스 펄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은 즉시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휴대폰 알림 밤사이 쏟아진 뉴스 메시지들. 하지만 코히어런스 펄스는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당신이 세상에 신호를 보내는 의식입니다. 받기 전에 먼저 송신한다는 단순한 전환. 방법은 이렇습니다. 눈을 감아도 되고 뜬 채로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내쉴 때 단순히 공기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신호가 퍼져나간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이 우주에 메아리치는 첫 메시지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세 단어를 선택하세요. 이것은 소망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여야 합니다. 풍요, 평온, 확신, 자유, 완전함 같은 단어들. 그것을 속삭이고 몸으로 느끼며 전신이 그 진동과 일치하도록 두세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파동처럼 밖으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장을 진동시키는 것을 그려보세요. 중요한 점은 이것이 애원이 아니라 확신의 송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나다. 이것이 내가 보내는 신호다. 그렇게 천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의식을 마친 뒤 다시 과거의 자아로 돌아가 버립니다. 잠시 일치하다가도 곧 수축과 긴장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코히어런스 펄스는 다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각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실천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주파수 선언입니다. 당신이 보내는 코드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가 바뀌고 호흡이 깊어지며 선택이 선명해집니다. 불필요한 것에 아니오를 말하면서도 죄책감이 없고 진정 원하는 것에 예스를 말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과거의 신호로 지어진 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이 송출하는 장 안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가 무시할 수 없는 신호 자체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환입니다. 7일만 해보세요. 매일 아침 세상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닿기 전에 먼저 당신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정체성의 새 틀을 짜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결과를 얻기 위해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치한 상태에서 존재로 송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주는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한 신호에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일치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확실히 빛나는데 낮이 되면 문자 하나, 이메일 하나에 다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진짜 시험입니다. 하지만 이는 벌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가 여기서 신호가 끊기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대부분은 이때 낡은 시간선으로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떠올리고 다시 신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거대한 전환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선택들의 누적에서 시작됩니다. 메시지가 불안을 자극할 때 예전 같으면 즉시 걱정과 분석으로 빠져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속으로 미소 지으며 나는 신호다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무의미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양자적 재조율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신호로 반응하지 않는다. 나는 새로운 일치에서 응답한다. 우주는 이 작은 전환을 즉시 감지합니다. 또 다른 순간, 급하게 뭔가를 잡으려 하거나 불안을 달래기 위해 통제하려는 충동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버전의 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조급함을 느낄까?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답을 체현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신호를 믿습니다. 송출하는 자로 남습니다. 이렇게 쌓인 작은 선택들이 새로운 자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곧 힘이 됩니다. 나는 안전하다, 증명할 필요 없다, 이미 충분하다라는 무언의 신호가 됩니다. 그때 시간선은 가속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층위를 더합니다. 당신의 환경은 정체성을 지지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상과 단절하거나 도전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공간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음악이 나의 신호와 맞을까? 어떤 향, 어떤 빛, 어떤 질감이 내가 안전하게 지금 여기에 있음을 상기시켜 줄까? 나의 미래 자아를 떠올리게 하는 새 사람은 누구일까? 심지어 더 섬세하게는 어떤 생각은 더 이상 내 신호와 맞지 않는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이 신호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에너지 위생입니다. 주파수 관리, 진동적 청결함.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단순히 호흡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진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송출을 위해서 새 단어를 속삭이고 펄스를 다시 느끼며 다시 송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고진동을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신호에도 더 이상 자신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것은 연습이 아니라 본래의 상태가 됩니다. 당신은 혼돈에도 감정적으로 면역이 됩니다. 무감각이 아니라 중심에 뿌리 내린 주권으로서. 우주는 그 신호를 읽습니다. 당신이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며 시간선은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진정한 항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송출의 단계입니다. 노력과 연기의 마지막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 원하는 결과를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역설.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서 풀어낼 주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단어 항복. 많은 사람은 이것을 폭이나 패배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항복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무력해져 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렬된 상태에서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언제 어떻게 왜 아직 오지 않았을까라는 집착이 풀리는 순간 신호는 맑아지고 강력해집니다. 그때 우주는 처음으로 당신을 왜곡 없이 읽어냅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했던 소망이 이미 성취된 상태에서 살라. 는 가르침은 바로 이 진동적 항복을 가리킵니다. 기다리지 않고 바라지 않고 추격하지 않으며 단순히 지금 이 순간 이미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 그때 시간은 무너집니다. 동시성은 정렬되고 문은 열리며 예상치 못한 전화가 오고 사람들은 당신을 기억해내고 영감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당신이 억지로 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된 것뿐입니다. 이것이 연기와 힘의 차이입니다. 억지와 흐름의 차이, 시도와 송출의 차이. 진정한 힘은 결과를 조작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본래의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순간 우주는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할 뿐입니다. 더는 조건을 내밀 필요도 없고 증거를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당신은 하루하루를 더 억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존재하고 그 존재가 신호가 됩니다. 그 신호는 언어보다 더 명확하게, 행동보다 더 깊이 우주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주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주와 같은 언어를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빼내는 것. 더 많은 의식, 더 많은 도구,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 숨을 내쉬고 힘을 놓고 본래의 자신을 기억하는 것. 내게 맞는 것은 설득할 필요가 없다. 오직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이 단순한 사실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신호에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아이디어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당신을 찾아옵니다. 상황은 스스로 정렬합니다. 이것이 억지로 땀 흘려 얻는 결과가 아니라 존재로서 방사하는 힘이 불러오는 현실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얻으려는 자가 아니라 이미 가진 자로 존재할 때 현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붙잡고 있던 긴장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증명해야 할 무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송신기입니다. 본래의 신호를 회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울려 퍼질 때 상상했던 모든 것이 당신을 중심으로 궤도를 그립니다. 추격하지 않아도 당신을 외면할 수 없는 힘으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속 어딘가를 흔들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신호가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하나의 진동입니다. 과학과 영성이 만나는 지점, 신호가 함께 강해지는 공간. 만약 이 주파수가 당신의 것과 공명한다면 이 흐름에 합류하십시오. 그것은 콘텐츠를 더 보려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설득이 아니라 일치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원래부터 그것이었으니까요.